빛날 마음 쑥쌤입니다. 제가 좀 휴식 기간을 가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 블로그 저품질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 품질은 다행이 아니지만 준체 2로 강등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 사실은 좋지 않고 현타가 아주 굉장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 저품질 또는 준체 2로 강등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최적이라는 막강한 그런 등급 자체를 확 내려버리고 결국 업체 애들한테는 또 최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적의 등급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조절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을 때는 요즘에 알고리즘 사진과 챗GPT 사용하는 글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편리하다 보니까 복붙해서 글을 너무 다량 생산하는 하루에도 몇십 개씩 나오는 그런 블로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잡고자 분명 LL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잡겠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잡겠다라는 그 공지가 있었으나 저는 괜찮겠다. 당연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주제가 섞였던 건 있지만 분명히 로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육아랑 관련된 특히나 교육 쪽을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험단이라고 했을 때는 관련 없는 건 안 받았고 기자단은 저는 아예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캡처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뭐 한 몇 년에 두세 번 할까 말까. 그것도 제가 정말 괜찮다라는 제품, 이 실사용하면서 괜찮은 제품 정도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협찬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쿠팡 파트너스를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링크를 넣는 정도라서 대부분은 제가 쓴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일기처럼 쓰시는 분들도 최적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이 차라리 제가 텀질로 가고 검색이 아예 빵으로 잡힌다면 그 원문 반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원문 반영 신청이라고 고객센터에 이 글을 의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글은 검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쓴 글들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을 싹 내린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제 글의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글로 다시 승부를 하면 될 일인데 어떤 사람은 퀄리티가 낮은데도 아직까지도 최적화가 되어 있고 잘 뜨고 있다라는 게 되게 불공평한 거죠. 물론 저도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일단 영상을 킨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도 지금 저처럼 이제 지수가 내려가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방문자가 그로 인해서 내려가고 수익도 당연히 내려갔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 제가 체험단을 아예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드 포스트가 잘 나오는 쪽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협찬을 좀 잘 받았던 것 같은데 제 글 자체의 주제가 아시다시피 육아나 이런 책 같은 거는 조회량도 많지가 않고 애드 포스트로도 그렇게 고단가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꾸준히 써왔고 인플루언서가 합격이 되고 제가 상위 노출이 되면서 그걸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블로그를 더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던 건데 그런 글들을 나락으로 보냈으니 저도 힘이 빠지고 현타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블로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수익을 못 내고 무슨 체험단, 쿠팡 파트너에서 조금 했다고. 물론 막 도배를 하신 분들은 내려야 되는데 근데 가끔 하는 분들까지도 이 기회를 막아버린다면 과연 네이버가 블로거들에게 주는 그 기회비용? 어떤 수입 자체가 이렇게 적은데 레드포스트 한 달 얼마 주는지 아시죠? 보통 일반 블로거들, 특히나 육아 블로거들한테는 애드포스트가 정말 치킨값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규제한다? 그거는 저는 사실 찬성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네이버도 이렇게 광고를 상단에 배치하고 광고비로 돈을 먹고 살면서 물론 너무 많이 해, 도배를 해놔, 챗GPT를 너무 심하게 썼어. 그런 거는 잡아야 된다는 의견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책을 만약에 읽었는데 이 책을 내가 추천하는 링크 정도는 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많지도 않은데도 이거를 잡아버린다라는 게 되게 씁쓸하고 요거를 좀 앞으로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인플루언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인플루언서 합격했을 때 처음에는 제 글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웬걸 사람들이 막 이벤트 선물을 달지를 않나? 와, 난 돈도 없는데 다행히 네이버가 그거는 조금 잡아줘서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또 더 큰 파도가 밀려오더라고요. 뭐냐면 이 키워드 챌린지라고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몇 천 개가 넘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 사진이 이 키워드에서 1위를 차지한 분들의 사진입니다. 이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죠? 정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이 키워드를 노리고 글을 쓰는 경쟁 구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경쟁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계속 글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고 또 쓰고 제가 진짜 이때도 현타가 왔던 게 같은 키워드를요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된들 4등이 됐잖아요. 그럼 내려가요. 3명까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면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돼서 제가 여기서도 되게 현타가 왔고 이게 누구를 위한 곳인지 이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다다익선 진짜 하루에 막 3개, 5개 포스팅이 인플루언서들한테는 기본이었어요. 기본 요건이라서 힘든 건 둘째 치고 글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은 기술력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저도 포스팅이 하루에 많게는 7개, 10개도 각오하면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정말 이게 진정한 이 블로거로서의 해야 되는 일일까? 그거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죽으라고 한 사람들은 또 죽으라고 또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한테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양심적으로 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버는 걸 쫓아가다 보면은 진짜 양심을 버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직을 적용합니다라고 공지를 했을 때는 괜찮네. 안 좋은 글이 걸러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근데 지금 한 금요일이었나요? 갑자기 이제 조회수가 꺾이기를 시작하더니 제가 원래 3천, 뭐 60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거의 반절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쓴 글이 지금 홈피드나 어디에 노출이 돼서 살짝 빠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 체크를 해봤더니 이거는 무료 지수 프로그램이죠. 누구나 이제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랬는데 지금 준체 1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연구소에서도 지금 준체 2로 잡힙니다. 이게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불톡 플래너의 준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웨어리즈 포스트에서 보는 건데요. 얘가 가장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얘가 이제 6로 뜨는데 이게 원래 내려가기 전에 지수를 체크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워드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1월부터 2월까지는 유튜브까지 쉬기로 했던 게 휴식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3천 이상의 방문자 수는 가지고 있었고 애드포스트 수익도 10,000원에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는요 그냥 3,000원, 4,000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제 수익이 더 줄지 않을까? 이거는 2월 달에 나온 금액인데 3월 달엔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면서 이 정도 나온 거라 그냥 당연히 쉬어서 그렇지라고 했는데 열심히 해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인플루언서 순위는 오히려 올라가는 중이에요. 글을 쓰는 대로 상위 노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랭킹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끌어내렸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이게 롤백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다시 지수를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나오는 얘기가 스크랩하고 공감 댓글 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방법을 모르면 그리고 그거는 방법을 알아도 여러분 내 핸드폰으로 또는 남편 핸드폰으로 이거를 스크랩을 계속 하시면요 IP가 잡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물론 그걸 몰래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여전히 그럼 수를 쓰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고 정직하게 글만 쓰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는 세상인데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쉬기 전에는 저도 이제 200, 300씩 막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그래도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이 수익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쿠팡 파트너스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물어봤을 때 누락되는 게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고요. 저는 다행히 하나 정도 누락되는 게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는 삭제를 해두었습니다. 참 웃겨요. 자기네 것만 가져가라고 하는 건가 봐요.
네이버에서 만든 쇼핑 앱이 곧 런칭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에 응모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신청하는 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 신청하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플레이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말이 플레이스지 그냥 레뷰에서 회원가입 하나 해놨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브랜드 커넥트는 조건이 있는데요. 플랫폼 이용료는 없고요. 다양한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도 블로그, 인스타그램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요. 1만 이상. 그리고 블로그 이웃 수가 1,000명 이상 되면서 동시에 전월 방문자 수가 1만 명 이상.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전에도 이미 이 브랜드 커넥트를 신청해서 체험단을 레뷰처럼 이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신청이 되어 있어서 제 거를 미리 보여드리자면 여기에서 브랜드 커넥트를 저는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기 주제에 맞는 것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라이프 주제로 섞여서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전문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렇게 준최 2로 강등시키는 상황에서 저는 육아글만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육아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최근에 비싼 상품이 하나 뜨긴 했지만 제품 협찬 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보통 제품 주고 원고료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가 인플루언서들과 정말 잘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수익을 좀 나눠가지고 이런 걸 텐데 분명 체험단 업체에 들어올 때는 비용을 내고 홍보비를 내고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품 적고 원고료도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레뷰에 가시면 레뷰에는 원고료가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켰다가 현타가 와서 한탄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힘이 빠져서 옛날처럼 많이 발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이게 방문자가 내려간 지는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된 것 같고 아직 롤백이 되거나 살아오지는 않고는 있는데 갑자기 네이버가 이렇게 때려버리는 것에는 어떤 앞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가 계속 생긴다는 건데 이 변화를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그래서 이제는 블로그에 그냥 글만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블로그에 글만 쓰고 단순히 이 브랜드 커넥트만 뭐 믿고 살고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누락시켜버리면 협찬이나 수입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롤백이 되고 살아가는 분들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추가적인 다른 파이프라인을 또 하나 정도 만들어 둔다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가지고 어떤 수익,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공동구매라든지 뭔가 나만의 것을 조금 만들어 두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쿠팡 파트너스 링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프로필 링크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션이나 이런 다른 그 링크를 모아놓는 정보 같은 그런 이용하는 템플릿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양쪽에서 조금 홍보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다른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품질 대란과 준체 7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네이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서 퇴직을 하고 네이버 일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이버한테 목 붙잡혀가지고 네이버 직원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돈을 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뭔가 나만의 것을 조금 개발을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많이 보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추가 채널에 대해서도 붙들고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로그 글도 내가 진짜 쓰려고 했던 글이 무엇일까 정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좀 꼼꼼하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대란 때문에 너무 속상하시고 저도 또한 현타가 많이 오지만 이 기회를 발판으로 우리가 이제 네이버만 믿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 미리 고민을 해두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좀 보완을 해서 다시금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진솔한 글들로 다시금 빛을 발한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채널을 이용을 할지 조금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